오전 12시 많은 참여 바랍니다. 랭킹쇼 오나의 주식. 안녕하세요, 유창호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산정입니다. 네, 상정의과 휴가 다녀왔잖아요. 네, 돌아왔어요. 어떠십니까? 무사히. 너무 좋죠. 말해 뭐예요. 후유증이 조금 있지 않아요, 그래도? 네. 그리고 후유증이라 한다면 네. 또 이렇게 오자마자 다시 또 열심히 일정을 알아보고 또 언제 쉬나 이렇게 그렇죠. 세어보고 이런 게 또 후유증이죠. 맞습니다. 네. 사실 그 휴가를 다녀왔을 때 우리 시장이 불안하고 뒤숭숭하면 아마 이 후유증이 대단히 컸을 겁니다. 그런데 상정의과 돌아오자마자 시장 분위기 또 좋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예. 제가 놀러가서 좋은 마음도 있지만 한편으로 좀 아쉬웠던 게 나도 2,800선 넘는데 내가 그 자리에 있어야 됐는데 이 생각이 조금 들긴 하더라고요. 그렇죠. 정말 무시무시한 상승을 보여줍니다. 코스피가 특히 강하죠. 오늘 거의 그전에 나왔던 고점 부근까지 2,900 근처까지 슬슬 가는 듯 했습니다. 지금도 결코 떨어짐이 나오질 않거든요. 뭐 요즘에 강했던 증권 아직도 강하죠. 네. 지주사 계속 좋습니다. AI는 도대체 언제까지 가는 겁니까? 거기다가 지역화폐도 있죠. 네. 계속해서 또 여러 가지 정책들 계속 주목받고 있고 원전도 강하고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100% 모든 종목이 갈 수는 없습니다. 맞아요. 물론 오늘 같은 날 오른 종목이 더 많기는 하지만은 내 종목 좀 미련이 남는데 그런데 여전히 어렵다. 손절은 좀 어려울 것 같고 다시 조금 더 사야 되나 뭐 여러 가지 고민이 드실 겁니다. 게다가 잘 나가던 조선이라든지 방산 좀 브레이크가 걸렸거든요. 예. 저희가 이 시간에 고민 해결해 보면서 재밌는 랭킹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참여 방법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전화로 참여가 가능하시죠? 02-325-8200으로 전화 주셔도 되고요. 그리고 유튜브 채팅창을 통해서도 쉽게 참여할 수 있습니다. 종목명과 매수 가격, 기준까지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지금 바로 당장 남겨주시죠. 네, 그러면요 이렇게 종목 상담도 진행을 하면서 여러분들 또 출석 체크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자, 어떤 분들 와주셨죠? 네, 금수저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해주셨고요. 그리고 네. 가자님 저희 시작하자마자 첫 번째로 종목 진단 신청을 해주셨는데 그러네요. 아마도 좀 일찌감치 올려주시면 저희가 더 오래 네. 기억을 하게 있겠죠. 월청님 계시고요. 그렇죠. 숲속지기님도 안녕하세요 해주셨어요. 숲속지기님 참 오랜만에 와주신 것 같습니다. 네. 바이오플러스 오늘 녹십자홀딩스 바이오플러스 의외로 이쪽에 종목 진단 신청이 나오고 있네요. 네. 자, 그리고 후이지아님도 와주셨는데요. 그리고 네. 프로이지아님 같은 경우는 제가 가기 전에도 왕관을 쓰고 계셨거든요. 네. 저희 게시판 1등이셨는데 제가 오늘 와서 체크를 해보니까 빈님한테 살짝 지분율이 넘어간 것 같아요. 네, 제가 없으니까 아마 뜸하셨던 것 같은데 저와 예. 함께 오늘 수다수다 열심히 하시면서 좋습니다. 다시금 완관 탈환을 해보시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자, 그리고 금수저님, 와, 이거 너무 왜요, 좋은 왜요? 소식 나와 있습니다. 오늘요, 네. 몇 년 동안 고생한 종목 2개 수익 내고 나오셨대요. 와. 진짜 축하드립니다. 네. 이게 여러분, 우리가 TV로 봤을 때 뭐 몇 년 동안 보유했는데 드디어 수익입니다. 이런 경우 가끔 보잖아요. 네. 근데 그게 실제로 정말 어려운 거잖아요. 맞아요. 몇 년 동안 들고 갈 수 있는 인내심도 대단하신 거고, 네. 다시 돌아온다는 것 자체가 그래도 종목 선택이 나쁘지 않았다는 겁니다. 네, 아주 이렇게 좋아요. 또 필명 따라갑니다. 금수저님, 금수저라는 필명에 또 어울리게 이렇게 글을 올려주셨는데 예. 저희 계속해서 신청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재미난 랭킹 함께 할 건데요. 오늘의 랭킹 키워드 한번 볼까요? 네, 자, 키워드 띄워주시죠. 바로 추천도서. 이거입니다. 아니, 휴가 가서 독서 생각하신 건가요? 네, 이제 좀 해야겠다. 예. 아, 반성하는 네, 마음으로. 네, 그렇죠. 거기 가서는 뛰노느라 바빴고. 네. 네. 그래서 뭔가 이제는 또 갔다 오니까 나라가 바뀌어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도 물론 계속해서 그 투표 현황을 좀 보고 체크를 하긴 했는데 아무래도 또 대통령이 바뀐 만큼 새롭게 바뀌는 대한민국 가운데서 여러 가지 고민들 그리고 또 이럴 때 독서의 지혜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그렇죠. 생각으로 오늘 랭킹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우리 뭐 국민들도 그리고 새로운 정부도 많은 분들이 이제 새로운 지혜를 안고서 맞아요. 이 대한민국을 또 바꿔 나가야 되겠다 예. 이런 생각 많이 하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한 랭킹 한번 보시죠. 자, 오늘의 주제는요. 새 대통령에게 추천하는 도서는 와 이런 설문조사가 있어요. 네. 와. 그래서 이 도서 업체에서 예. 5월 13일부터 6월 3일까지 독자 3천여 명을 대상으로 해서 새 대통령한테 책 하나만 추천해 주세요. 이렇게 질문을 했대요. 그러니까 그때는 대통령이 누가 당선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당연하죠. 예, 그런 상황에서 아마 많은 분들이 고민하고 계시는 부분이 여기 담겨 있지 않을까 싶은데 저희가 후보 5개 좀 볼까요? 네. 자, 보니까요. 저는 가장 눈에 들어오는 게
이거 뭐 온 국민의 그 추천 도서 아닙니까? 소년이 온다. 네. 한강 작가, 노벨 문학상. 이거 뭐 이 강력한 1위 후보가 아닐까 싶긴 하거든요. 그러니까요. 자, 그리고 최근에 또 이 대통령으로 당선되기 전에 네. 이재명 후보 시절에도 만났던 어른 김정하. 김장하, 그렇죠. 김장하 선생님의 이 다큐멘터리가 있었는데 저는 이 책은 못 봤고 다큐는 봤거든요. 그거 굉장히 유명했었던 네네. 거잖아요. 그죠? 그 다큐의 각본을 책으로 내놓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책도 후보군에 있네요. 그래요. 진주 지역에 정말 그 지역에서 너무나 유명하셨던 분이라고 하더라고요. 한약방을 하시고 맞습니다. 시민운동가를 예, 예, 하신 예. 어른 김장하 선생님을 했는데 저 책, 그리고 또 한 가지, 야, 이거는 진짜 저 어릴 때 봤던 기억이 아직도 나는데 예. 정의란 무엇인가? 저스티스. 마이클 샌델이잖아요. 그러니까요. 하버드대 교수 예. 마이클 샌델의 그- 책. 그 뭐죠? 그 EBS에서 이전에 했었던 그 강의도 너무나 화제가 됐었고 그때 책도 뭐 정말 어마어마한 베스트셀러였죠. 그렇습니다. 저희 한창 막 취업 준비하고 할 때 맞아요. 그때 많이 읽었던, 그때 벌써 얼마나 됐나요? 저는 사실 예. 인문학책을 많이 안 읽거든요. 그쵸, 많이 안 읽는 게 아니라 저는 어렵잖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거의 웹소설 좋아하시죠? 웹소설 많이 읽고 만화책만 많이 읽는데 예, 예. 제가 사서 읽었을 정도니까 정의란 무엇인가 저 때 얼마나 열풍이었는지 저는 저 깜짝 놀랐어요. 읽으면서 그 사례들 있죠. 기차 레일에서 뭐 이렇게 하는 이런 사례들 보면서 그거 정의에- 아직까지 기억해요? 네. 와. 너무 충격받아가지고 정의를 바라보는 기준들이 여러 가지 학설에 따라서 이렇게 있을 수 있구나라는 충격을 받았던 책입니다. 저희가 이렇게 수준 높게 인문학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지금 저희 랭킹쇼 제작진이 정의란 초코파이라고 정말 점점점. 네. 자, 저희- 그리고 네. 공정하다는 착각도 있는데 저것도 마이클 샌델의 맞습니다. 저서죠. 네. 그래요. 나온 게 이 공정하다는 착각, 이것이 조금 더 이 뒤늦게 나왔는데 상당히 좀 이 가정이 신박하죠. 이 대학을 제비뽑기로 가야 된다라는 그 아이디어로 출발해서 이렇게 책을 쭉 써내려간다고 하는데 저도 좀 써머리만 보기는 했지만은 상당히 좀 호기심을 자아내는 그런 네. 생각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 하나 더 제작진 있죠. 토마토 증권통 마이클 조던은 알아요. 그래요. 자, 그리고 하나 마지막 남은 게요. 예. 왜 네, 좋은 일자리는 늘 부족한가? 저는 이 책 몰랐는데, 근데 제목만 봐도, 그냥, 그래, 이건 새로운 정부에게 필요한 게 맞다 싶어요. 일자리에 일자리 대한 문제가. 고민. 그쵸. 네. 너무나 중요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렇게 5건이 1위부터 5위까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5위부터 하나씩 맞춰주시면 되고요. 네. 저희 책 제목보다 뭐 마이클 조던하고 초코파이에 조금 더 반응을 해주고 계신 우리 시청자분들이시고, 그리고 또 제가 살짝 자리를 비우고 오니까 뭐죠? 살짝 탔다고. 맞습니다. 제가 좀 뜨거운 날에 갔다 와가지고 그렇게 됐어요. 그렇죠. 이게 살짝 네. 처음 햇빛을 세게 받는 날에 보통 더 빨리 타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자, 예. 그리고 준호님께서는 지금 저도 그렇지만 책 읽어본 지가 가물가물하다고 반성을 약간 해주시는데 오늘 네. 이 기회를 틈타서 책 얘기도 해보고요. 여러분 도서관에 가서 책 한 권만 빌려보는 게 어떨까 싶기도 합니다. 네. 저희 진단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진단 함께 해주실 전문가님 소개해드려야죠. 네. 자, 토마토 투자클럽 김근우 전문가 모시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김근우 전문가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근우입니다. 네. 자, 전문가님, 오늘은요, 책 얘기 좀 해보고 있습니다. 새 대통령에게 추천하는 도서는 무엇입니까? 라는 설문조사 결과거든요. 여러 가지 책들이 나와 있는데, 혹시 1위로 어떤 책을 예상하십니까? 글쎄요, 제가 1등은 잘 모르겠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예. 왜 좋은 일자리는 늘 부족한가라는 책 저도 좀 봤었거든요. 오, 그래요? 대통령이 보시기에 적절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야, 저는 정확히 저 책만 잘 모르는데, 저도요. 정확히 김근우 전문가께서 보셨군요. 역시 알겠습니다. 토마토 전문가의 이 예. 레벨이라는 건 여기에서 또 게다가 증명이 또 됩니다. 일자리 관련해서 예. 정부 정책 관련해서 이제 공부를 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네. 자, 일단 김근우 전문가 의견 좀 들어봤고요. 자, 이제 저희는 종목 하나 찾아보겠습니다. 호돌이님께서 믿고 네. 찾는 김근우 전문가님 상담 시간 늘 기다립니다 해주셨는데 그래요? 종목 진단 신청 올려주시고요. 예. 저희가 첫 번째로는 가자님이 출석 체크 할 때부터 종목 진단 신청을 해주셔서 그렇죠. 이 부분부터 1등 종목. 네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튜브 가지아님의 안녕하세요. 녹십자 홀딩스입니다. 매수 가격은 16,600원이고요. 비중 적어요. 4%입니다.
지수 때문에 걱정이 되는데 이거 끊었다 가야 될까요? 단기 목표가를 부탁드립니다 하셨습니다. 단기적으로 보신다라는 거는 뭐 기대가 별로 없는 건지 아니면 다른 종목이 더 매력적으로 보이시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가격이 좀 비슷하죠. 그렇죠. 사신 가격하고 현재 왠지 이 정도면 오늘 사셨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자, 녹십자홀딩스 윗꼬리가 좀 달려서 불안한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자, 전문가님, 녹십자홀딩스입니다. 매수 가격이 오늘 나왔던 주가 수준이거든요. 지금 비중이 적은데 아마도 어쩌면 오늘 들어가셨을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이거 지금 끊어서 가는 게 좋겠는지 단기적인 목표가 전략을 어떻게 세우는 게 좋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지주사 투자는 여러 가지 포인트가 있지만 제가 좀 압축해서 이야기 드리자면요. 먼저 첫 번째로 평가가 절하되어져 있다는 지점입니다. 그러니까 저평가의 영역에 있기 때문에 제자리까지의 평가를 받아야 된다라는 첫 번째 논리가 있고, 이건 베이스가 이제 자산 기준이죠. 그래서 우리가 측정 지표로는 PBR을 쓰는데 사실 녹십자홀딩스는 다른 지주사에 비해서 PBR이 낮은 편은 아닙니다. 오늘자, 그러니까 전일 기준으로 보면은 지금 한 0.8배 정도 돼요. 근데 지금 상법 개정 이야기 나오면서 저평가받고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 본래 가치까지 올라오는 게 지금 0.8 정도 수준이다라는 목표치를 정부에서는 일시적으로 제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다 온 거죠. 그래서 다른 지주사에 비해서 그다지 메리트 있어 보이진 않는다. 첫 번째 기준으로는. 그리고 두 번째는 주주 친화 정책을 충실히 이행할 것이냐입니다. 그러면 주주 친화 정책을 충실히 이행한다라는 거는 주가 부양의 목적이 있고, 또 하나는 예를 들어 배당이라든지 주주 친화적인 정책의 특징이 있습니다. 근데 배당의 특징은 사실 이 또한 다른 지주사에 비해서 크진 않죠. 한 3% 정도가 되니까 뭐 엄청 작다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적은 편에 속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해서 그러면 주가 부양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라면 대표적으로 자사주 매입이나 소각 같은 걸 이야기할 수 있는데, 우선적으로는 매입보다는 들고 있는 자사주에 대한 소각이 우선화 되겠죠, 당연하게. 근데 이 또한 녹십자홀딩스 같은 경우는 자사주가 지금 4% 정도 가지고 있어요. 제가 추천주로 드렸던 게 SK라는 기업입니다. 지주사 중에서. 어떤 차이가 있냐면 SK 지금 24% 들고 있어요, 자사주를. 다른 말로 하면 소각에 대한 노이즈가 발생하게 되면 이런 기업 같은 경우는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를 띠는 겁니다. 근데 녹십자홀딩스는 여러 가지를 고려하더라도 지금 지주사라든지 금융, 정책 수혜주들의 움직임을 쫓아가지 못하는 흐름이 발생하고 있죠. 당연한 겁니다. 제가 이야기 드렸던 여러 가지 조건값, 메리트에 대한 부합하는 측면이 적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굳이 이거를 오늘 들어갈 필요가 있는가 하면은 사실 저는 굳이라는 생각이 같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이유가 있으시겠죠. 예를 들어 녹십자에 대한 모멘텀을 기대한다라든지, 그럼 녹십자를 사셨어야 되는데 녹십자 홀딩스를 사셨으니까 지주사 모멘텀을 좀 기대하고 후발주 영역으로 들어가신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그렇게 봐요. 뭐냐면 예를 들어 반도체가 있어요. 우리 SK하이닉스가 2022년도부터 상승 랠리 쭉 나올 때 같이 갔던 애들 보면 한미반도체, PSK홀딩스, 이스페타시스 같이 HBM 수혜주들만 갑니다. 근데 그때 레거시를 보면은 안 움직이죠. 네. 어떤 형태냐면 올라가긴 올라가도 조금밖에 안 올라가요. 결국 좋은 애들만 독주가 나옵니다. 지주사도 지금 보면은 다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다 올라가고 있긴 한데 올라가는 폭 자체의 차이가 엄청 크죠. 실제 수혜 가능성이 높은 SK나 HD, 현대, 원익이라든지 아예 초정평가였던 기업들, 이런 애들은 더 많이 올라가는 반면에 지주사인데도 별로 못 올라가는 애들도 존재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럴 경우에는 못 올라갔으니까 더 갈 거다, 키 맞추기 나올 거다라는 논리로 접근을 해야 되는데, 실제로 여러분들 투자해보면 후발주 사가지고 좋은 성과가 나던가요? 잘 안 납니다. 우리 시장은 항상 유동성이 제한되어져 있고 가는 애들이 더 가는 시장이기 때문에 이 특징은 유동성이 지금의 총량보다 배로 공급되지 않는 한 매번 마찬가지예요. 저는 그래서 큰 틀에서의 전략이 지금은 좀 안 맞아떨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라고 먼저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 녹십자홀딩스 지금 막 손실이 크게 찍히거나 하는 구간은 아니고 비중도 세게 들어가신 건 아니니까 지주사라든지 정책 수혜 보시려거든 제가 이야기 드렸던 주주 친화 정책에 대한 모멘텀이라든지 뭐 소각부터 시작해서 배당에 대한 정책을 더 어디가 더 많이 받을 수 있는가, 이런 지점들을 살펴보시고 들어가면 아마 더 좋은 성과가 있을 겁니다. 게다가 사실 12일을 기준으로 해서 아마 상법 개정이 추진이 될 것 같아요. 일단 지금에 나오는 날짜들로 기준을 삼으면. 그러면 한 번 정도의 차익 실현이 나와줄 수가 있는데 그때는 좋은 타이밍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이런 지점 고려하셔가지고 종목 교체하는 게 낫겠다, 이렇게 의견 정리하겠습니다.
지주사 컨셉으로 이 전반적으로 설명을 해주셨고 종목 교체가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지금 크게 고민이 안 되실 것 같은 게 살짝 이렇게 정체병만 보내놓으신 거잖아요. 네. 가격이 큰 차이 없으시니까 지금 또 금방 일어나셨다가 또 다른 종목에서 수익을 제고하시는 게 좀 더 나을 것 같다. 이렇게 의견 드렸습니다. 네. 자, 그리고 채팅창 보니까요. 이 준호님께서 투표하셨나 해서요. 하니까 다른 투표로 착각하신 것 같은데요. 그래서 대선 말고 여기 책 투표요. 이게 무슨 말인가요? 자, 그리고 숲속지기님 오늘 모처럼 휴무라서 여유롭게 이 토마토 시청 중입니다. 네. 좋으시겠어요. 어쩐지 평소보다 더 참여를 잘해주신다 했습니다. 오늘 너무너무 반갑고요. 어디 안 가도 이런 게 또 휴가고 힐링이고 그래요. 그러니까요. 자, 그리고 준호님, 컨닝을 생각하셨습니까? 자, 그리고 신캐서린님께서 언제나 정확히 진단하시는 근우 전문가님 최고입니다. 이 김근우 전문가님 팬층이 정말 오늘 두터운데요. 그러니까요. 네. 그리고 종목 진단 받고 싶어요 하셨는데 종목명 매수가 비중 이렇게 세 가지 정확하게 써주셔야지 저희가 도와드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현재 놓여 있는 상황, 뭐 산지 몇 년 됐어요 라든지 아니면은 특이 사항이 있다면 이 부분도 같이 써주세요. 그럼 저희가 반영을 해서 거기에 맞게 맞춤형으로 진단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주리리님께서 토증님은 좀 꼰대과다. 이 토마토 진권택에게 이런 한마디를 남겨주셨거든요. 이게 왜 그런지 보니까 꼰대 뭐 이런 네. 말이라기보다는 항시 아재 개그를 달고 있죠. 네, 저는 만약에 이게 채팅창에서 이루어졌으면 이렇게 동감을 표현하지 않았을까. 그렇죠. 네, 합니다. 자, 그리고 네. 프리지아님이 저보고 세바였다고 그리고 좀 전에 저 탔다고 뭐 이렇게 써주신 분들이 계시는데 살은 쪘고요. 네. 정확하게는 살은 쪘고요. 그리고 까맣고 좀 뚱뚱해졌어요. 놀러 갔다 오니까 마음이 편해가지고. 그걸 왜 그렇게 산뜻하게 얘기하시는 거죠? 그렇다. 네. 자, 그렇습니다. 토마토 즙고통 무용과 이게 무슨 말이에요? 꼰대과가 아니라 무용과요. 이거 뭐 어떻게 받아들일지 전혀 모르겠는데 뭐 종목이나 갈게요. 종목 진단 본업으로 예. 가겠습니다. 다음 종목 뭔가요? 다음 종목도 예. 올라와 있는데 예. 지금 바숑님께서 비숑이 아니라 바숑님이시고요. 네, 한국항공우주를 신청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방산주들이 사실 흐름이 좋지가 않아요. 맞아요. 91,600원에 사셨고요. 비중 25% 진단 부탁드려요 하셨는데 역시나 조금 손실을 보고 계시죠. 네. 오늘 같은 날 한국항공우주는 한 5%가량 하락하면서 8만 원대 기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방산주 전반으로도 지금 좀 너무 고점 아닌가 뭐 이런 맞아요. 생각들을 하고 계실 텐데 김근우 전문가는 어떤 의견을 주실지 궁금합니다. 전문가님, 한국항공우주 지금 약간 손실 보고 계시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거 보세요. 어떤 좋은 종목을 사도 이런 데서 진입을 하면은 좋은 결과 안 나옵니다. 이렇게 사시면은 이거는 거의 정해져 있는 거예요. 게다가 지금 비중이 25% 들어가면 추가 매수가 안 되죠. 추가 매수를 하게 되면 못해도 비중을 한 50%까지 맞춰야 되는데 사실상 몰빵이 되니까 그건 굉장히 어려운 건데, 그러니까 이게 제가 이 고가 트라이를 하지 말라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해도 돼요. 근데 하면 그 이후 전략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죠? 그리고 그 값도 미리 세팅이 돼 있어야 돼요. 근데 그런 대응이라는 전략들은 두 개밖에 없어요. 추가 매수해서 다음 상승을 노리던지 아니면 손절을 통해서 더 싸게 사던지 뭐 이런 방식밖에 없거든요. 근데 지금 그게 세팅이 안 돼 있는 상태로 하니까 이상해지죠.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봐야 되는 건 뭐냐면, 보세요. 차라리 조정을 기다렸으면, 그냥 올라갈 때는 놔주고 이건 내 거 아니구나 하고, 올라갈 때는 안 보고 내가 이 종목 좋은 거 아니까 조정을 기다렸다면 어떨까요? 분명 이런 타이밍에 비중을 나눠서 살 수가 있습니다. 이때도 마찬가지겠죠. 조정기였으니까. 그런 찬스를 계속 줘요. 이렇게 좋은 종목들은 이런 대놓고 주는 조정 기간들을 다 준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기다리지 못하고 있으면 뭐가 나오냐면 계속 올라갈 때 이제 붙어가야 됩니다. 여기서 사도 문제, 여기서 사도 문제, 똑같죠. 그러니까 이게 한국항공우주라는 종목이랑은 상관이 없어요. 이런 습관이 들이는 거는. 그래서 저는 좀 결과론적이긴 하지만 좀 많이 아쉽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웬만하면 좋은 종목들은 우리나라 시장 거의 정해져 있잖아요. 업종 쏠림이라든지 종목 쏠림이 항상 존재하기 때문에 좋은 애들 다 뻔히 알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 얼만큼 잘 기다리느냐의 싸움으로 갈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요. 그래서 이런 측면들을 전략화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먼저 들고요. 일단 최근 모멘텀은 굉장히 좋아요. 특히나 동남아 향으로 해서 수출, 수주까지 진행된 것들도 많고 수주 물량도 많고 한데 사실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게 한국항공우주는 그게 다 적용이 된 값이에요. 지금 PER 기준으로 보면 멀티플 50배 받고 있죠. 방산 기업 중에 50배 받고 있는 기업 있나요? 없어요. 다른 말로 하면 초고평가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돈 많이 벌지 않을까요? 12개월 선행펄을 끌고 와서 해도 지금 28배, 29배 잡힙니다. 이것도 굉장히 높게 평가받는 거예요. 보통 방산주들은 10배, 15배 받거든요. 많이 받으면 15배.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보면 밸류에이션 계산으로 하면 이미 방산주들은 오버밸류에 들어가 있고 수주 좋다면서요. 그것조차도 적용돼 있는 값이라고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언제 조정이 나와도 이상하지 않다. 그럼 그 조정권을 잡으면 오히려 수익 볼 가능성은 좀 더 높아지는 구조까지 노려볼 수 있겠죠. 좋은 모멘텀은 유지가 되니까. 그래서 지금 기대할 수 있는 거는 좋은 모멘텀입니다. 글로벌에서 유럽을 필두로 해서 이제 국방부 예산안을 늘리는 것들과 더불어서 EU에서도 공통 예산도 늘렸죠. 그래서 그러면 아무래도 지금까지 방산 캐파가 부족했던 유럽의 입장에서는 이미 유럽 노선을 확보해놨던 대한민국의 방산 시장을 좀 방산시장이 좀 도와달라고 하지 않을까? 이런 정도의 기대감을 가지고 같이 올라갔던 건데 유럽 기업들도 마찬가지, 우리도 일본도 미국의 방산 기업들도 마찬가지예요. 네. 그래서 이게 좀 더 유지되는 축으로 우리가 좀 기대값을 가져가야 되고 다만 그렇다 한들 이거 밑으로 가면 바로 정리하셔야 돼요. 비중도 크기 때문에. 네, 저는 이거를 82,000원 정도 이탈하면 바로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비중이 굉장히 커가지고. 이거 만약에 못 팔고 더 빠지잖아요? 이때부터는 이제 운에 맡기는 영역으로 투자를 해야 돼요. 게다가 어떻게 팔기도 어려워집니다. 많이 샀기 때문에. 이거 꼭 잘 기억하세요. 82,000원 구간 이탈하면 정리한다라는 관점. 근데 다만 기대값은 유지한다라는 걸로 두겠습니다. 그래서 기대값 유지가 되면은 전 이 고가권 트라이는 한 번 정도 나올 것 같거든요. 그랬을 때 이거 본절 오면은 저는 파셔야 된다라고 봐요. 더 위에서 수익 기대하는 거 아닙니다. 이미 방산은 고평가라고 했죠. 그러면 얘가 살만한 가격으로 올려면 주가가 많이 빠져줘야 돼요. 그럼 빠진 다음에 타점을 잡는 게 훨씬 유리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반등에 대한 기대값은 본절로 놓고 만약에 82,000원 이탈하면 정리하는 걸로 놓고 이렇게 두 가지 전략으로 이야기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국항공우주뿐 아니라 이렇게 따라가는 매매, 고점에서 사는 건 좀 지양을 해야 된다. 이 부분을 여러 번 강조를 해주셨고 그리고 지금도 방산은 고평가가 돼 있다. 따라서 82,000원 이탈하면 정리. 그러니까 이 지지라인을 확실하게 좀 봐주시면서 앞으로의 주가 움직임, 원금 회복하면 또 정리. 그래서 큰 욕심 부리지 마시고 최대한 잘 나오는, 현명하게 나오는데 집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박종님의 종목 알아봤습니다. 자, 채팅자 보니까 제가 휴일 동안 운동만 맨날 했다고 남기니까 준호님께서 가만히 있어도 더운데 운동을 하셨거든요. 사실 딱 지금까지 정도는 다 괜찮은 것 같아요. 제가 더위 진짜 많이 타잖아요. 그렇죠. 올해는 그래도 더위가 별로 없는 것 같거든요. 근데 여기서 한 레벨만 더 더워지면 그때부터 많이 힘들어질 것 같습니다. 돈세서 잠들고픈 주린님께서 매미 아프다고 이렇게 차고 앵커가 어느 순간부터 캐릭터가 그렇게 돼버렸어요. 그래요. 이게 약간 그 김종국 씨처럼 그런 이미지로 점점 가는 것 같아서 운동만 하고 약간 이렇게. 좀 안타까워집니다. 스스로 그러네요. 자, 그러면 이쯤에서 화제 전환을 해볼게요. 자, 오늘 렉키 주제입니다. 책으로 가보죠. 새 대통령에게 추천하는 도서는 어떤 것일지 5위 공개하겠습니다. 자, 5위 띄워주실까요? 네. 자, 5위는 바로 이겁니다. 정의란 무엇인가. 네. 그래요. 저는 뭔가 책 중에서 그래도 잘 모르겠는 이런 책들이 하위권에 있을 줄 알았는데 상당히 좀 잘 알려진 정의란 무엇인가, 이 책이 5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래요. 자, 일단 5위가 정의란 무엇인가. 제가 생각했을 때는 딱 봐도 저게 1, 2위를 다투지 않았을까. 그럴 줄 알았어요.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이거 점점 헷갈렸습니다. 자, 그러면 4위를 여러분의 추측을 한번 기다려보면서 저희는 오늘의 관심 종목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관심받는 종목들이 많을 텐데 과연 관심 종목 최상위 리스트에는 어떤 종목들이 있을까요? 지금부터 정수지 캐스터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네, 외국인 매수세에 힘입으면서 허니문 랠리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투자자들의 관심은 어떤 종목으로 향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코나이 올라왔습니다. 지역화폐에 대한 기대감 속에서 여당이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추진한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수혜주로 부각받으면서 오늘장 급등했고요. 두 번째로는 카카오 올라왔습니다. 성장주를 기대하면서 카카오 그룹주가 전반적으로 상승하고 있는데요. AI 기술 투자가 본격화되면서 증권가의 목표가도 상향됐습니다.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세 번째는 솔트룩스 올라왔습니다. 정부가 인공지능 지원을 예고하면서 수혜주로 역시 부각을 받았습니다. 솔트룩스는 국내 인공지능 전문 기업으로서 초거대 언어 모델인 루시아를 자체 개발한 바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또 두산 에너빌리티가 올라왔는데요. 체코 원전 최종 계약이 성사되자 5만 원 선 다시 한번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섯 번째는 다날 올라왔습니다. 지역화폐 관련주인데요. 오늘장 또 급등했습니다. 다날도 장중에 상한가까지 터치를 해냈는데요. 제로페이 바우처 사업이 더욱더 활성화될 것이란 기대감 속에서 수혜주로 부각을 받았습니다. 일곱 번째에도 갤럭시와 머니트리 올라왔습니다. 전자결제와 디지털 금융 플랫폼 기업으로서 STO에 대한 기대감이 살아있습니다. STO는 이번에 대통령실 초대 정책실장으로 블록체인 관계자를 선임하자 관련주의 매수세가 강하게 몰렸고요. 여덟 번째 카카오뱅크 올라왔습니다. 카카오 그룹주가 전반적으로 강세를 보이면서 주목을 받았고요. 아홉 번째 대한전선 랭크되어 있습니다. 미래 전력 시스템 핵심으로 부상하고 있는 버스덕트 사업 확장에 박차를 가하면서 오늘장 관심을 뜨겁게 받았고요. 열 번째 한국정보인증 역시 STO 관련주 랭크되어 있습니다. 디지털 인증 전문 기업으로서 인증서 발급과 함께 OTP 그리고 바이오 인증 등 다양한 보안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네 번째는 삼성전자까지 올라왔는데요. 현재는 6만 원 선을 밑돌고 있지만 7거래일 연속 상승하면서 이번에 다시 한번 2개월 만에 장중에 6만 전자를 터치해냈습니다. 11위부터 22도 살펴볼게요. 11위에는 카카오페이가 올라왔는데요.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이마트로부터 쓱페이와 스마일페이 인수를 추진한다는 소식에 힘입으며 오늘 장중에 상한가 터치를 했습니다. 12위에는 웹캐시 그룹의 상장사죠. 쿠콘이 올라왔습니다. 역시나 지역화폐 관련주로 주목을 받았고요. 13위 에르코스 랭크됐습니다. 영유아 식품 제조기업인 에르코스는 이번에 또 다자녀 가구 양육비 부담 완화를 입법을 추진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수혜주로 부각을 받았습니다. 13위 쿠콘 올라와 있고요. 14위에는 SK 하이닉스 올라왔습니다. 엔비디아 주가 상승과 함께 AI 확대에 따라서 HBM의 수요 증가에 따른 모멘텀이 부각받았습니다. 오늘 23만 닉스를 회복해냈지만 현재는 소폭 밑돌고 있는 상황이고요. 15위에는 LS 마린 솔루션 랭크됐습니다. LS전선이 초고압 증류 케이블을 세계 최초로 상용화한다는 소식에 또 주목을 받았습니다. 18위에는 이번에 우리기술 올라왔는데요. 원전주도 다시 한번 주목을 받았고 16위에는 더즌 랭크되어 있습니다. 역시 STO 관련주로서 금융기술 서비스 기업으로 수혜주로 부각을 받고 있습니다. 17위에 대명에너지 올라왔는데요. 기후에너지부 신설 공약의 풍력발전 기업 주목을 받았습니다. 19위에는 웹캐시 역시 지역화폐 관련주 계속해서 뜨겁습니다. 기업용 간편결제 서비스와 함께 지역화폐 플랫폼 구축 기술을 보유해서 대표적인 수혜주로 부각을 받고 있습니다. 20위에는 원익까지 랭크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1위부터 20위까지 오늘장 뜨거운 종목들을 살펴봤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종목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정책 기대감 속에서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여당이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추진한다고 밝히면서 관련주들이 급등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관련주 옥석 가리기가 필요해 보이는데요. 투자 전략은 어떻게 세워봐야 할지 전문가님의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역화폐 관련주 정책 기대감과 함께 정말 폭등입니다. 뜨겁습니다. 그래서 이거 말려야 되는 거 아닌가, 들어가도 괜찮은 건가 고민이 많이 깊어지실 건데, 자, 전문가님, 지역화폐 관련주 사실 이미 너무 많이 올랐는데 요즘 추세가 그렇죠. 가는 것만 계속 갑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봅시다. 이 지역화폐 관련주들의 수익 모델을 보면요. 대부분이 이제 일시적이죠. 어쩔 수 없겠죠. 정부 정책에 의존하는 경향도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좀 다른 말로 하게 되면 뭐냐면 이 비즈니스 모델은 불안전한 겁니다. 그러면 투자 전략이라는 거는 일정한 비즈니스 모델이라든지 안정적인 수익 구조를 가지고 있는 기업에 더 높은 성장률을 기대하면서 가져가는 거잖아요. 다른 뒤집어서 보면은 지금 지역화폐 관련주들은 대부분 테마주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투자 전략으로 보면은 가지고 있는 분들은 좀 더 극대화해 볼 수 있겠죠. 수익률이 굉장히 높다면. 근데 예를 들어서 단기로 접근하신 분들은 수익화를 하셔야 되는 거고, 없는 분들은 사도 되냐? 사면 절대 안 되겠죠. 이거 되게 심플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테마주와 달리 어떤 특별한 새로운 지점이 있는 건가 하면은 그렇지 않고요. 오히려 갈 만큼 갔다라고 보는 게 맞겠죠. 그래서 주식을 좀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미 이곳 그 지역화폐 관련주들로 입맛 다시고 계시는 분들은 없을 거예요. 이거는 이제 끝난 게 거의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리고 테마주기 때문에 끝나면 다 제자리로 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미 이쪽에서는 관심을 좀 끄고 다음 순서가 뭘까에 대한 관심이 좀 더 크지 않을까라는 판단이 들고, 또 하나는 제가 이거 지난주에도 좀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정책이 지금 점점 압축되죠. 원래 공약집에서는 300개 가까이 됐었는데 지금 정부가 수립되고 나서는 압축이 되니까 100개 초반대로 지금 압축이 된 걸로 아는데 아마 더 줄어들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과거의 공약인 상태와, 그러니까 마케팅적인 요소가 많이 들어간 상태와 실제로 시행하는 것들은 굉장히 큰 괴리가 발생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전에 이제 대선 시즌의 테마들 같은 경우는 거기서 끝내야 돼요. 지금까지 이어지는 것들은 이제 아무래도 가시권 안에 있거나 또 단발성 재료들이 남았기 때문에 움직이는 건데, 얘네들은 이제 끝날 수밖에 없는 구조를 띠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지속성을 띌 수 있는 건 오히려 어디 쪽이냐라고 보면은 상법 개정 관련해서 금융이나 지주사처럼 저평가 영역에 있는 애들이 제자리까지 올라가는 과정에서 수익률을 좀 노려볼 수는 있겠으나, 그 이외의 단발성 테마들 같은 경우는 이제 한 걸음 좀 뒤에서 보는 게 낫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책들이 이제 가시권 내에서 압축이 되고 실제 시행하는 것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럼 그랬을 때는 투자 전략이 한번 바뀌겠죠. 거기에 맞춰서. 그래서 지금은 과도기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빈 공백을 테마주들이 채우고 있는 것이지, 이들이 랠리가 계속 나올 것이라고 판단되진 않아요. 등락은 좀 있겠습니다만 이번 주 다음 주 되면 끝날 애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관심을 너무 많이 두지 말자, 이 정도로 의견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정책은 정책일 뿐 주식과 혼동하지 말자. 여기에서 물론 완전히 좀 소외되면 안 되겠지만은 일단 시장의 논리에 따라서 짧은 관점으로만 접근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요즘에 참 투자하면서 여러분 머릿속이 많이 어지러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뭐가 이슈가 하나 나오면 정말 폭등이거든요. 맞아요. 단기간에. 그래서 내가 가진 걸 안 가는데 이렇게 많이 간다고? 따라가면 그때 또 큰일 나는 경우들이 가끔 많이 맞아요.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정말 신중한 판단을 하셔야 되는 때다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립니다. 많은 종목만 간다고 이야기를 드리는 게 지금 네. 게시판에서도 너바님께서 2차전지 여기에도 사람 있어요 하시면서 와. 이렇게 우는 이모티콘을 같이 올려주셨는데, 근데 이 변수는 누가 생각했겠습니까? 맞아요. 이 트럼프와 머스크가 이렇게 될 줄. 와, 이거 진짜. 둘이 처음에 이렇게 같이 좀 친해지게 된, 네. 그리고 또 머스크가 공식적으로 지지 발언을 하면서도 뭔가 좀 어울리지 않는 둘, 너무 강대강이기 때문에 저가의 동침 아닌가, 이런 예상들이 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대폭발을 하면서 정말 분위기를 또 우리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정말 어이가 없죠. 이게 맞아요. 우린 얻어맞을 건 다 얻어맞고 갈 때 제대로 안 가니까 참 쉽지 않은 투자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그리고 뚜비님, 두베코님 식사는 하셨나요? 상정에 좀 못 봤죠. 네. 네. 저는 아직 안 먹었습니다. 왜냐면은 주말에 네. 하도 먹어가지고 제가 한 1, 2주 동안 또 2kg 정도를 다시 뺐거든요. 네. 주말 동안 다 쪘어요. 이게 빼는 건 한 1, 2주 걸리는데 찌는 건 이틀 만에 다 찌더라고요. 자꾸 이렇게 죄책감 들게 그런 얘기 자꾸 왜 하세요? 저는 빠지진 않고 계속해서 이렇게 축적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 할까요? 자, 이번에는요. 예. 이 종목입니다. 유튜브 콜애니님께서 보내주신 종목인데요. 두 분이 남겨주셨군요. 금상첨화 님도 보내주신 바로 그 종목. 동진 세미캠입니다. 매수 가격 두 분이 꽤 달라요. 콜레니님께서는 46,000원에 13% 들고 있는데 네. 추가 매수를 고민을 하시고요. 산지 꽤 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금상첨화님께서는 38,500원에 8%. 두 분 다 추가 매수를 고민하십니다. 콜레니님 기준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46,000원 13%. 동진 세미캠은 지금도 참 주가가 크게 안 움직이거든요. 오늘 지금 딱 3만 원이에요. 네. 자, 그러면 이 딱 3만 원 이 상황에서 과연 위로 쭉 뻗어가는 건지 아니면 또 아래로 내려 꽂을 것인지 봐야 되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동진 세미캠입니다. 46,000원에 매수하신 분이 계시는데 이 추가 매수 여부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이 신청자분께서는
그래도 버티기는 잘 하시는 것 같아요. 질문 주신 것도 보면은 사실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겁니다. 들고 지금 계속 기다리고 있는 게. 이거 더 사세요. 더 사셔가지고 평단 낮추시고 아예 기간 투자로 보세요. 동진세미킴. 얘네는 지금 반도체 업황이 사실 안 좋았던 시점에서 실적이 밀리지도 않았고요. 수출 데이터에서도 꾸준히 좋은 모습 나오고 있고 최근에 디램이나 낸드 판가 올라가는 거 또 디램의 수출량 늘어나는 거 보면은 반도체 업황은 이제 돌아서는 게 거의 정해져 있습니다. 실제로 오늘도 보면 삼성전자, 하이닉스부터 해서 리노공업 같은 기업 잘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선발대들 출발할 거고 그 다음에 레거시 후발대들도 같이 움직일 뷰가 거의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 시점에서 사셔도 된다라고 말씀드리고요. 다만 이게 가격 편차가 좀 있죠. 이게 46,000원에 산 다음에 30,000원에 사는 거다 보니까 이게 사도 평단이 좀 위로 잡히잖아요. 감안하셔가지고 기간 투자해야 된다라고 판단하시는 게 좋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한 6개월 전후로 들고 가시면은 뭐 손실은 안 보고 나오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만 거기서 예를 들어 추가 매수를 한다라는 관점으로 뭐 한 37,500원, 38,000원 이렇게 평단이 잡힐 텐데 여기서 이제 더 갈지에 대한 여부는 이거 다시 한번 신청을 주세요. 네. 왜냐하면 지금 반도체 수요 자체는 글로벌에서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긴 한데 사실 우리가 레거시에서 의존하고 있는 거는 이제 중국 수요, 인도 수요 같은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개발도상국 수요 같은 경우는 실제로 그 국가에서 어떤 정책화를 가져가느냐 또 그 국가에서 그 당시에 경제 상황이 어떻느냐를 많이 탑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우리가 반도체 사이클 할 때 사실 시간 자체가 굉장히 길게 기간을 가져갔었는데 지금은 좀 단발성으로 업황이 들락날락하는 형태가 좀 반도체에 있다 보니까 본전까지는 충분히 올 텐데 그 이후는 랭킹쇼 통해서 다시 한번 물어보시면은 제가 좀 말씀을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과론적으로는 한번 사셔가지고 기간 투자로 가자 이렇게 말씀을 드려볼게요. 네. 이렇게 해서 동진세미캠입니다. 지금 신규로 접근하신 분들은 오히려 또 좋은 타이밍이고 갖고 계신 단가가 좀 위에 있다 하더라도 일정 부분 추가 매수를 하시거나 그래서 어느 정도 올라왔을 때 다시 저희 랭킹쇼 문을 두드려 주시면은 그 상황에 맞게 한 번 더 진단을 해드릴게요. 네. 자, 그리고 유튜브 채팅창 가볼까요? 어느새 동접자 수는 1,500명 가까이 와주셨고요. 자, 그리고 돈 세다 잠들고픈 주린이님 많이 마시면 속이 허하지요. 그래요. 어떤 거요? 제가 토요일에 동생네 집에 가서 네. 술 한잔을 했습니다. 사실 그때는 또죠. 네. 뭐 늘상 그러니까요. 근데 안주를 별로 네. 많이 먹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네. 그런데 이상하게 그렇게 먹고 나면 다음 날에 너무 배고프잖아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네, 점심부터 정말 폭주를 해서 막 먹었거든요. 저녁에 뭔가 유난히 몸이 무거워서 몸무게를 재보니까 갑자기 하루 만에 확 늘어나 있는 거죠. 깜짝 놀랐습니다. 술이 또 밥을 부르고 밥이 또 술을 부르고 이런 맞아요. 무한궤도로 접어드는 거군요. 참고로 실제로 그렇습니다. 제가 TV에서 봤나? 네. 그런 내용인데, 간이 해독을 하기 위해서 올인을 하게 되면 그때 당이 필요하대요. 그래서 탄수화물이 땡기고 그러면 밥을 먹게 되고 거기서 과식하면서 살이 훅 찌게 되는 겁니다. 그게 과학적인 게 다 있군요. 그럼요. 몸에서 땡길 땐 다 이유가 있는 네.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저는 그렇지만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도 하지 마세요. 이런 네. 얘기를 해드리는데 참 과도한 음주는 갑자기. 여러분의 건강에 해롭습니다. 네, 후회가 라는 이야기로 됩니다. 편하게 마무리 지어보고요. 네. 골드님도 오셨습니다. 그리고 아임리얼님께서 저희 토마토 증권통이 이 러시아 발레단 네. 무용과 얘기했더니 언제 방송 출연해서 공연 부탁드린다고. 그건 멀리 어려울 것 한 같은데요. 500m 멀리서 보면은 약간 오다기리조가 있어요. 약간 500m. 그리고 우리 PD님. 네. 네. 5초 아니고 0.5초만 살짝 보면은 그렇죠. 오다기리조가 있어요. 맞아요. 여러분들. 그건 맞아요. 네. 제가 인정합니다. 그래서 언제 한번 또 본인 등판의 기회가 또 있겠죠. 네. 자, 그럼 또 종목을 하나 더 가볼 텐데 이번에는요. 공지윤님의 종목 한번 보겠습니다. 너무나 큰 종목이 올라와 있거든요. 2차 전지 걱정들 많으시죠? 그 대표주입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으로 가봅니다. 매수 가격이 51만 8천 원이고요. 네. 15% 비중입니다. 야, 50만 원대면 지금 걱정 단계를 넘어선 상태겠죠?
보유 종목군이 2차전지라서 손실이 많습니다. 아, 종목들 2차전지가 많은 분이시군요. 종목 체크 좀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 LG에너지솔루션 분만이 아니겠습니다. 2차전지, 지금 특히 오늘 트럼프와 머스크 간의 이 갈등 속에서 걱정들이 너무나 크실 텐데 같이 한번 전체 뷰를 보도록 하죠. 자, 전문가님, LG에너지솔루션입니다. 매수 가격도 굉장히 높고요. 이뿐만 아니라 2차전지 종목들을 많이 갖고 계시대요. 지금 온 국민이 걱정 가고 계실 것 같은데 지금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자, 일단 이 마음고생이 엄청 되실 거예요. 이게 LG에너지솔루션뿐 아니고 2차전지 많이 들고 계시겠다고 하면은 뭐 종목 숫자도 많겠죠. 그 비중도 커지는 거고. 대부분 상태가 안 좋죠, 2차전지 종목들이. 근데 그거 아셔야 됩니다. 저는 이제 제가 지금 1년 좀 더 됐죠. 우리 토마토 증권통이랑 함께 한 지가. 그러니까 1년 내내 안 좋다고 했어요. 근데 그건 이제 잘 안 듣죠, 당시에는. 근데 지금 와서 보니까 어떻습니까? 안 좋죠. 네. 안 좋은 걸 안 좋게 느끼셔야 되고 좋은 애들을 좋게 느끼셔야 돼요. 근데 여기에서 바이오처럼 섹터가 되게 분석하기 어려운 경우는 조금 논외이지만 실제로 2차전지는 제조업이죠. 다 만들어서 파는 애들입니다. 만들어서 파는 걸 제대로 못하면 실적이 안 찍힙니다. 실적이 찍혀야 되는데 안 찍히는 애들은 안 좋다고 여기시고 안 사야 돼요. 근데 이거를 사시니까, 그리고 더 사니까 문제가 좀 가속화가 되는 겁니다. 이게 지금 평단이 낮은 것도 아니어가지고, 게다가 지금 아마 많다고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추가 매수 안 되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답변 드리기가 좀 많이 난해한데, 이거는 2차전지 비중을 전반적으로 좀 줄이셔야겠죠. 근데 줄이는데 어떻게 줄이셔야 되냐면, 반등해서 매도를 하셔야 됩니다. 네, 반등해서. 내려갈 때 파시지 마시고. 지금 반등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게 평단이 50만 원이기 때문에 이게 28만 원에서 파나 30만 원에서 파나 32만 원 파나 무슨 차이가 안 느껴지실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중을 줄일 때 감안을 하셔야 된다라고 저는 판단이 들고요. 그리고 이 2차전지는 아시겠지만 이게 섹터가 같이 움직입니다. 빠질 때도 같이 빠지고 올라갈 때도 같이 올라가는 이런 좀 섹터 단위 수급에 많이 얽매여 있는 구조를 띠고 있어요. 저는 이거 반등 나올 때 전반적으로 가격 비중을 줄이시는 게 필요해 보이고요. LG에너지솔루션이 아무래도 대장이기 때문에 기준으로 두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2차전지 올라가려면요, 일단 먼저 조건화가 돼야 되는 게 업황이 개선해야 되는 건 뭐 당연한 거고, 셀이 올라가야 돼요. 근데 지금 셀이 LG에너지솔루션부터 해서 삼성 SDI나 SK도 마찬가지죠. 맥을 못 추죠. 이런 구조면 못 올라갑니다. 다른 그 밑에 뭐 양극재, 그 밑에 단 뭐 기자재라든지 장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제일 대장 가장 큰 파일 차지하고 있는 애들이 위를 좀 뚫어줘야 움직일 수 있다는 거 우리가 좀 먼저 알고 가고요. 저는 얘가 이 32만 원 정도 오면은 비중 절반 정도로 줄이시는 게 좀 필요해 보이고, LG 에너지 솔루션을 포함해서 다른 2차전지도 조금 줄여두시는 게 좋아 보여요. 네, 왜냐하면 다시 내려갈 수 있기 때문에. 네. 지금 정책 단위로 국내에서 수혜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긴 합니다. 그러니까 국내판 IRA법 같은 것들이 이야기 나오고 있는데, 실제로 그게 시행이 되는 걸 너무 많이 기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지금 IRA법에 대한 기본 개요만 보더라도 어떻죠? 보조금 준다는 소리입니다. 내가 잘 만들어서 잘 팔고 그걸로 돈 많이 벌면 보조금 줄 필요가 있나요, 없나요? 없습니다. 네. 보조금을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는 걸 우리가 베이스에 놓고 가야 돼요. 보조금 주면 호재다 막 이런 방식으로 받아들이시면 안 됩니다. 안 좋기 때문에 보조금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산업이고, 실제로 지금 미국에서 IRA를 수정하는 것 또한 2차전지한테 굉장히 노이즈로 작용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어떤 얘기를 드리고 싶냐면, 앞으로는 하나의 섹터에 너무 많이 집중하지 마시고, 2차전지가 추후에 시간이 꽤 흘러서 올라가는 구조, 업황이 선호되는 구조, 거기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걸 기대해서 매수한다 하더라도 비중이 일정 비중을 넘어가게 되면 그거 견디기 쉽지 않아요. 평단도 관리가 안 되고. 그래서 다른 섹터, 좋은 섹터와의 병행을 좀 하시면서 진행하시는 게 좋아 보인다. 그러기 위해서는 현금 만들어야 되니까 2차전지가 반등 나올 때 현금을 확보한다는 마음으로 좀 덜어내는 방식으로 이야기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네. 이차전지 보면서 약간은 좀 희망 고문처럼 언젠가 오르겠지 묻어두시고 이런 분들 많으신데 김근우 전문가는 반등을 했을 때 조금은 냉정하게 조금씩 비중을 좀 덜어내면서 나가는 전략, 여기에다가 앞으로 또 IRA, 한국판 IRA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막연한 기대를 하기보다는 현실을 좀 냉정하게 파악을 하고 이차전지에 대해서는 비중을 조금씩 줄이는 게 어떨까 의견 드렸습니다. 이차전지는 지금 숲속책이님께서도 저도 엄청나게 종목 많이 갖고 있어요 하시면서 종목이 벌써 포스코, 퓨처엠, 홀딩스, 에코프로비엠 상당히 많으시다고 아마 이것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실 거예요. 많아요. 그렇습니다. 그런 분들. 예. 자, 그래서 이 내용들 같이 한번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자, 오늘 함께해 주신 김근우 전문가는 아쉽지만 여기서 좀 인사드리죠. 자, 전문가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토마토 투자클럽 김근우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쯤에서 오늘 레키쇼 주제 좀 볼까요? 새 대통령에게 추천하는 도서는 이런 설문조사 결과입니다. 참고로 대선, 그러니까 그 이전입니다. 대통령이 확정되기 전에 있었던 설문조사 결과인데요. 5위는 공개를 해드렸고 4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4위 공개해 주시죠. 4위가 이거군요. 김근우 전문가께서 말씀해 주셨던 왜 좋은 일자리는 늘 부족한가. 네, 이 책입니다. 저도 이 책이 조금은 생소했는데 네. 국제노동기구 이 고용정책국장을 지냈던 이상헌 작가가 쓴 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좀 강조점은 왜 일자리가 부족한가가 아니라 네. 왜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한가, 좋은 일자리가 포인트죠. 부족한가, 여기에 대한 뭔가 좀 고찰이 담겨있는 그런 책이라고 하는데 확실히 이 많은 분들이 일자리가 부족하다, 채용의 어려움 뭐 이런 것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계시는 게 아닐까. 이 서적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도 이 부분이 좀 반영된 것 같습니다. 예. 자, 지금 주리미님께서 이런 딘장 찍었는데 4등. 이거 무슨 말이죠? 딘장이 뭔가 싶었는데 이거 사실 오타가 아닌가 싶기도 하네요. 저희 네. 아마 이 책 1등인 줄 알고 이 일자리 이 책을 찍으셨나 봐요. 근데 그러니까요. 틀리셨다고. 원래 제대로 알고 풀어야지. 저 같은 경우도 찍는 네. 재주가 없어가지고 찍으면 다 틀리더라고요. 준호님도 그렇네요. 네. 컨닝을 잘못한데 4위네 하면서 이 책으로 좀 간 분들이 꽤 계시네요. 네. 알겠습니다. 자, 4위까지 공개드렸고요. 남아있는 책은 어른 김장하, 그리고 공정하다는 착각, 또 소년이 온다까지 남아 있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3위 투표 통해서 맞춰주세요. 예. 그리고 저희 잠시 후에 만날 분, 지금 저희 랭킹쇼를 찾아주실 분이 다들 알고 계신가 봐요. 오늘은 교장 선생님 오실 날. 그래요. 예. 자, 그럼 바로 한번 인사해 보도록 하죠. 자, 토마토 투자클럽 금산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금산입니다. 네. 자, 전문가님, 오늘은 책 얘기 좀 해보고 있습니다. 새 네. 대통령에게 추천하는 도서는 이런 설문조사 결과인데요. 남아있는 책이 지금 어른 김장하, 공정하다는 착각, 그리고 소년이 온답니다. 이 중에 혹시 1위 추측 가능하십니까? 저게 책 중에서 제가 읽은 책이 하나 있네요. 뭐죠? 읽은 책이 그 마이클 샌델이 지은 그 공정하다는 착각이라는 책을 제가 2023년도에 제가 읽은 것 같거든요. 와. 그게 한 400쪽 정도 되는데 뭐 그렇게 뭐 책이 그냥 그 규모가 좀 페이지가 많지 않기 때문에 아마 그분이 그 53년생이잖아요. 올해로 한 73세 가까이 되겠네요. 그죠? 저런 숫자가. 제가 그 책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2023년도에 내가 읽어봤습니다. 그게 아마 번역이 한 2020년도에 아마 번역이 돼서 나왔을 거예요. 확실히 주식 전문가셔서 숫자에 대한 기억이 너무 정확하셔서 놀랐어요. 이 작가가 몇 년생인지까지 다 알고 계세요. 아니, 참고로 여러분, 이 내용이 사전에 그 전문가와 함께 공유되는 내용이 아닙니다. 아니에요. 저는 진짜 금산 전문가님 얘기하다 보면 가끔 깜짝 놀라는 게 네. 전국의 지리 원하시죠? 한자 공부 시켜주시죠? 와, 읽은 책에 대한 정보도 이렇게 숫자들을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토마토 공식 교장 선생님으로 저희가 정말 추대를 해야 되잖아요. 대단하시고요. 자, 일단은 네. 금산 전문가께서는 공정하다는 착각 이 책을 한번 또 언급해 주셨는데 이따가 한번 순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금산 전문가님 등장하시니까 다들 네. 인사를 계속 나눠주고 계시고요. 이순자님 지금 들어오셨는데 종목 진단 신청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네. 피치펀치님께서도 늦게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해주셨는데 늦어도 괜찮습니다. 네. 저희 지각하더라도
이렇게 인사 나눠주시면 늘 반겨드리고 있어요. 자, 그러면 종목 진단을 바로 들어가 볼게요. 네. 이번에는 문여사님의 종목인데요. 제우스를 보겠습니다. 제우스의 매수 가격이 15,200원에, 비중이 진짜 좋아요. 많은데요? 네. 50%입니다. 제우스, 제가 알기로는 반도체 그리고 로봇 관련된 종목으로 알고 있는데 15,200원에 50%. 사실 뭐 매수 가격에서 뭐 엄청 밀리는 수준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비중이 높으셔서. 비중이 많아서 과연 이 종목으로 이렇게 승부를 볼 만한 종목인지 알아봐야겠습니다. 자, 그러면 전문가님, 제우스입니다. 비중을 무려 50%를 담고 있는 그 종목인데요. 승부수를 띄울 만한 종목이 맞습니까? 이분께서 지금 15,200원에 50% 가지고 계시네요. 예, 조만간에 15,000원 돌파는 뭐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종목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비중 조절만 좀 잘하시면 될 것 같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현재 지금 주가가 13,550원인데요. 여기가 15,000원대예요. 요 가격이죠, 그죠? 또 15,000원대는요. 빠르면은 저는 빠르면은 뭐 6월 말 정도도 가능해 보여요. 제우스라는 기업 자체가 여러분들 반도체와 로봇이라고 보시면 되죠. 반도체 플러스 로봇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게 나와 있는 이 로봇은요, 하나의 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주 종목이 반도체인데 사업다각화 측면에서 로봇을 하는 거니까 주 종목은 반도체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이 종목은요, 물론 1분기 실적은 그렇게 썩 좋지 못했는데 전체 실적이 아마 이 종목이 4분기 정도 되면요, 실적이 상당히 좋아지는 그런 업종이라고 보시면, 즉 1분기 적자가 지금 나왔잖아요. 그죠? 1분기에 지금 적자가 나와 있고, 지난해 지금 전체 영업이익이 492억이잖아요. 보통 연말에 이 종목이 매출액이 나오고 영업이익이 나오는 그런 업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1분기 4억 정도의 적자는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없고요. 이 종목은 기본적으로 재무구조나 뭐 그다음은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나 나쁘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가지고 가시는데, 비중 조절하세요. 이 종목은 비중을 10% 정도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이에요. 요 정도. 요 이상도 가져가시면 안 돼요. 10%가 가장 적당해요. 10%가 여러분들 이게 적은 규모가 아닙니다. 비중이 10%라고 하는 것은요, 그게 비중이 적은 게 아니에요. 제가 한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그 비중 관리를 제가 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만약에 현금이 1억이 있다. 나의 투자 금액 1억이잖아요. 그럼 양대 시장에 지금 종목이 약 한 2,700개 가까이 되는 종목이 있죠. 요 2,700개 되는 종목 중에서 1억을 가지고 매매했을 때 10개 종목을 선정하잖아요. 예, 그러면 한 종목이 1,000만 원씩 되는 거죠. 굉장히 이게 비중이 사실 많은 겁니다. 따지고 보면. 양대 시장에 2,700개 되는 종목 중에서 1억을 가지고 10개의 종목을 투자하는데, 그 10개 종목의 한 종목당 10%가 그게 종목 선정하기도 어렵겠지만 비중도 적은 금액이 아니에요. 근데 이 종목에 지금 50%를 비중을 실게 되면 지금 시장의 주도주를 전혀 지금 가지고 있지 않다는 거잖아요. 그죠? 예, 조선도 없을 것이고, 그 다음은 여러분 방산도 없을 것이고, 그죠? 여러분들 원자력 관련되어 있는 종목도 없을 것이고, 그 다음은 우리가 지금 최근에 상법 개정안 때문에 지주사가 급등한 지주사 종목도 안 가지고 계실 것이고, 그 다음은 PBR, PBR 종목도 전혀 가지고 있지 않을 거라고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어요. 이 종목이 50% 집어넣었으니 거죠. 다른 종목을 가지고 있겠습니까? 네, 이거는 포트폴리오에 실패를 하신 거죠. 그러니까 비중은요, 10%가 맞으니까 지금 자리는 기다리세요. 지금 자리는 기다렸다가요, 요 가격이 오면요, 15,000원 정도 오면 이게서는 50% 중에서 40% 매도하고 10%만 가져갔어요. 그리고 반도체를 매매하시려면요, 왜 선택을, 제우스를 왜 선택한지 모르겠어요. 이 종목을 왜 선택한지 모르겠다니까요.
지금 반도체 그러면 그냥 리노 공업이라고 한 종목을 압축을 하세요. 이쪽으로. 그냥 리노 공업 압축을 하면 되잖아요. 뭐 이 종목을 왜 가지 있습니까? 한 종목 딱 선정하면 여기다가 리노 공업 종목 한 종목, 반도체 한 얼마 정도, 한 비중 한 20% 정도까지 있으면 되잖아요. 이 종목에. 지금 반도체 탑픽 종목이 리노 공업이기 때문에 리노 공업에다가 초점을 맞추시라고요. 따라서 매수가 15,000원 정도면 50% 정도 10%만 남겨놓고 40%를 매도하셔가지고 반도체를 매매하시려면은 리노 공업을 매매해라. 가장 실적이 뛰어나고 실적 플러스 재무 안정성 가장 뛰어난 종목이 이게 나와 있는 리노 공업이잖아요. 그죠? 네, 이게 리노 공업 이야기하면서 요 리자가 우리가 돈 법칙에 의해서 리노 공업의 대표이사가 이채훈 씨잖아요. 그래서 이게 요 이자가 돈 법칙으로 해서 리예요. 그 다음은 이채훈 씨 대표이사의 사모님이 노씨 아닙니까? 이름은 내가 밝힐 수 없는데 노씨라고요. 그래서 리노 공업이에요. 그래서 이게 리노 공업이에요. 내가 리노 공업을 강조하기 위해서 내가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따라서 이게 나와 있는 제우스는 지금 자리는 가지고 있다가 종목 선정에 조금 실패했다. 그리고 비중에도 실패했다. 다만 15,000원까지는 손실 보지 않고 매도는 가능하니까 15,000원 정도 오면 10% 남겨놓고 나머지 40% 매도해서 그 돈으로 반도체를 매수하고 싶으면 리노공업을 매수해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제우스의 종목 진단을 들으셨어요. 네. 리노공업은 아니고 지금 따끔하게 얘기를 좀 해주고 계세요. 비중 조절 실패했고 종목을 왜 굳이 제우스를 사셨을까라는 그 아쉬움을 강력하게 좀 드러내 주셨는데 이렇게 핀잔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또 이렇게 여러분들께 당근도 주시잖아요. 리노공업으로 압축을 하면 된다. 리노공업에 대해서 자세하게 또 설명을 해주셨으니까 네. 우리 제우스를 신청해 주신 분께서는 15,000원 가면은 40%는 매도하시고 10% 정도 가져가는 건 괜찮다. 이렇게 의견 전해드렸습니다. 한번 종목 고치에도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자, 그리고 종목 진단 신청 좀 많이 들어옵니다. 졸파고 TV님 오랜만에 뵙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바로 출첵해 주시면서 카카오. 그래요. 예전부터 졸파고 TV님께서 카카오 많이 남겨주셨거든요. 자, 그래서 오늘 이것도 급등인데. 오랜만에 그래서 네. 지금 준비를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단풍님께서도 종목 진단 신청을 해주셨고 여기에다가 리노공업 얘기 계속 나오니까 양파님께서는 지금 리노 매수 가능한가요? 이렇게 해서 질문도 남겨주시기도 하네요. 그래요. 자, 이렇게 기회를 새로 노리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 것 네. 같습니다. 탈출을 노리시는 분들도 계시고 새롭게 수익을 도모하시는 분들도 같이 함께 섞여 있는 모습이죠. 그래서 다음 종목 넘어가겠습니다. 산더미님께서 올려주신 종목 한미약품을 한번 알아볼 텐데요. 이거 오랜만입니다. 지금 코스피하고 코스닥의 갭 차이가 좀 줄어들었습니다. 네. 코스피가 약간 주춤, 코스닥이 1% 넘게 올라서 장 초반에는 한 0.4% 정도 올랐거든요. 지금 코스닥이 좋은데 제약바이오가 좋고 맞아요. 이 얘기가 왜 나왔냐면 한미약품 신청해 주셨거든요. 한미약품 사신 가격이 30만 원입니다. 오. 그리고 비중이 20%. 이게 딱 최근에 들어가신 거 아니에요? 딱 그러니까 보니까. 가격이 네. 현재가하고 거의 흡사합니다. 과연 한미약품은 어떻게 보실지 향후의 전략 전문가님 알려주세요. 여러분들 앞으로 제약 바이오를 매매하실 때는 위와 같이 이게 한미약품 같은 종목군들 있잖아요. 이런 종목을 매매하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제가 그걸 먼저 이야기해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바이오 종목 중에서 지금 플랫폼 기업들 있잖아요. 그죠? 플랫폼 기업들은 여러분들 임상 실험에 한번 실패를 하게 되면 여러분 감당이 안 됩니다. 여러분들 그냥 한순간에 한 40%, 50% 손실 바로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플랫폼 기업을 매매하실 때는 여러분들 완전히 그 기업을 이해하지 않는 한은 매매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왜 이야기를 제가 먼저 해드리냐면요. 이게 나와 있는 펩트론이라는 종목 보세요. 이게 펩트론이죠. 여러분들 요날요 6월 2일 날 주가가 23만 원짜리가요. 그죠? 그 다음날 한가 들어가 버리죠. 그죠? 보세요. 여기가 23만 원이잖아요. 16만 원. 한순간에 마이너스 30%죠.
되도록이면 플랫폼 기업을 매매하지 말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플랫폼 기업을 매매하시려면요, 여기에 박사가 돼야 돼, 박사가. 예, 의학 박사가 돼야 된다고요. 그래야 매매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의학 박사입니까? 따라서 여러분 플랫폼 기업을 제대로면 확실한 종목을 빼고는 매매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 플랫폼 기업을 가지고 여러분들 지금 손실 보신 분이요 엄청나게 많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보시면은 박셀 바이오 같은 이런 종목군들 있잖아요. 따라서 여기 나와 있는 한미약품은요 올해 영업이익이요 최소한 영업이익이 한 2,500억 정도의 영업이익이 나오는 기업이에요. 그리고 차세대 항암제도 신약 개발도 충분히 하는 그런 기업이고, 그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전통적인 이런 제약주들, 이런 종목군들은 안정적인 매매가 가능해요. 주가가 바닥권에 와 있으면 매수하시면 되죠. 지금 이 종목은 30만원대는요, 거기가 저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30만원, 가장 지금, 물론 주가가 20만원대 초반도 와 있으나, 30만원대 초반도 가장 저점에 와 있는 가격대예요. 이게가 여러분들 지금 보고 계신 일봉 차트죠, 그죠? 이게 주봉이잖아요. 월봉 차트 보세요. 월봉 차트 상에서 놓고 이제 주가가요. 옛날에 보시면은 제가 이제 기술적으로 봐드리면은 이게가 스토캐스틱이에요. 요 스토캐스틱이 여러분들 있잖아요. 딱 주가가 딱 저점을 지금 돌파하는 구간에 있죠. 이거 보시면 여기도 한번 스타게 한번 돌파했잖아요. 그죠? 바닥 돌파가 한번 나왔잖아요. 이게도 한번 돌파 나왔죠? 지금도 이제 돌파가 나오는 구간에 와 있잖아요. 가장 지금 저점에 놓여 있잖아요. 이 종목은요. 비중 그대로 20% 싣고요. 이 종목은 최대한 가져가는 겁니다. 제가 짧게 놓고 보시면은요. 짧게 놓고 보시면 40만 원까지도 가능해요. 지금 주가가 29만 3천 원이기 때문에 40만 원까지 가면은 상당한 수익이 나올 거예요. 이 정도까지는 충분한 상승세가 나와요. 그리고 이 기업에 지금 여러분들 보시면은 최근에 좀 매도가 나왔는데 그 전에 보시면요. 연기금에서 집중적인 매수가 있었어요. 보세요. 이게가 집중적인 매수가 있었다. 최근에 좀 매도가 나온 거죠. 보시면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약 한 5일 동안 있잖아요. 연속 순매수가 들어왔어요. 연기금에서. 올해 아마, 연기금에서 그 주식 비중을 여러분들요, 거기가 15%까지 채우게 되어 있잖아요. 그죠? 국내 주식 비중, 연기금에서 전체 운용 자금의 약 15%를 국내 국내 주식으로 일단 채워야 되잖아요. 그럼 연기금에서 어떤 종목을 매수하는가를 잘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연기금에서 한미약품을 얼마에서 매수했습니까? 24만원에서 집중적으로 매수를 했잖아요. 어디에서? 여기에서, 그죠? 여기가 지금 24만원이잖아요. 여기에서 지금 일본으로 보면 여기에서 집중적으로 매수를 한 거죠? 여기지 않습니까? 그죠? 여기서 연기금이 집중적으로 매수했잖아요. 그러니까 좀 최근에 주가가 올라오니까 조금 차익 실현 나와요. 그러나 다시 주가는 다시 상승세로 갈 수 있습니다. 적어도 40만원까지 가져갈 수도 되니까요. 제가 비중만, 지금 비중이 지금 좀 적으면은 내가 추가 매수를 좀 권해드리고 싶은데, 그냥 그대로 가져가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제약주를 매매하시려면은 한미약품도 괜찮고요. 그 다음은 제약주 중에서 가장 싼 주식은요. 제가 동국제약 이야기 많이 해드렸죠. 제약주 주가가 제일 싼 주식이 이게 나와 있는 동국제약입니다. 주식을 알고 하라고요. 알고요. 주식을 알고 투자하라고요. 왜 주가가 싸다고 이야기하는 실적 대비해서 주가가 왜 싸다고 이야기하는 알고 주식하면 마음이 편해요. 모르고 주식하니까 어려운 거죠. 대한민국에서 제약주 중에서 가장 싼 주식은요. 이게 나와 있는 동국제약 실적은 사상 최대인데 주가는 바닥이잖아요. 하나 더 말씀드릴까요? 제약주 중에서 제일 싼 주식이 동국제약이고 두 번째 싼 주식이 대한약품이에요. 이게 대한약품입니다. 여러분들 최근에 주가 많이 올랐죠? 기초의약품. 우리가 여러분들 기초의약품 쪽에 있잖아요. 그죠? 수액제라든지 그죠? 영양제 같은 쪽입니다.
기초의약품 실적이 사상 최고의 영업이익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이게가 일봉이고 주봉이고 월봉이잖아요. 가장 저점 부근에 있죠. 제가 주식이 고점에 있는 거 말하지 않아요. 주가가 저점에 있는 제약주 중에서 싼 주식들, 주식을 잘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주식의 고수들은요, 그런 종목을 골라가지고 중개 투자한다니까. 보세요. 이게 나와 있는 대한약품도 주가가 벌써요 여기까지 올라온 거예요. 그다음 동국 제약도 주가 있죠. 이게도 주가 이 정도 올라온 거예요.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한미약품도 나쁘지 않습니다. 제가 한미약품을 제가 이야기하면서 방송을 보시는 분이 워낙 많으시기 때문에 제가 공부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한미약품뿐만이 아닙니다. 좀 큰 관점에서 골고루 좀 살펴드렸으니까 이 내용들 꼭 가져가셨으면 좋겠네요. 네, 그래서 뭐 이 제약바이오 중에서 플래톰이나 이쪽은 어려우니까 핵심은 잘 알고 투자를 해야 된다. 그렇죠. 그리고 한 종목을 진단 신청을 하면은 두 종목이 나와요. 세 종목도 나오고. 이게 금산 전문가님의 뭐라고 해야 될까요? 보너스?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제약바이오 쪽에서 가장 저렴한 건 동국제약이다. 뭐 이렇게 종목에 대해서 업종 비슷한 종목군도 같이 묶어서 계속 설명을 해주고 계시대요. 네. 그리고 슈팅스타님, 바람이 불어온다. 어떤 바람이요? 진짜 아이스크림 하나 먹을 날씨네. 땀이 쏭쏭하면서 바람이 불어온다. 약간 중의적인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오늘 날씨 얘기일 수도 있겠고, 그리고 오늘의 랭킹 주제 저 얘기일 수도 있겠죠. 바람이 온다, 소년이 온다, 이런 거 아닐까요? 센스 있는 그런 멘트였는데 제가 그걸 캐치를 못했어요. 그러면 바로 지금 종목 얘기하고 이 오늘 주제 얘기한 김에 저 주제 랭킹. 3위 한번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랭킹 3위는요. 새 대통령에게 추천하는 도서 바로 3위입니다. 어떤 책이죠? 공정하다는 작가. 금산 전문가께서 읽으셨다는 그 책이군요. 네, 이 책이 3위를 차지했습니다. 네, 마이클 샌델의 저서 공정하다는 착각이 오늘의 3위고요. 자, 두 책이 남아 있습니다. 어른 긴장하되 소년이 온다입니다. 자, 과연 어떤 책이 오늘의 1위가 될지 여러분의 의견 끝까지 한번 남겨주시고 유튜브 채팅창에 투표창 띄워드렸죠? 계속해서 참여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마이클 샌델의 책은 물론 굉장히 근본적인 이 인문학적인 소양도 갖고 있고 우리 삶에서 필요한 내용이기는 하지만은 조금 더 여러분들이 친숙하게 느끼시고 이런 부분들을 더 상위로 이 랭크를 해주신 책들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같이 좀 해봅니다. 자, 그러면요 3위까지 공개해드렸으니까 이쯤에서 1시간 동안 우리 시장에 또 어떤 변화들이 있을까요? 관심 종목 그 리스트 지금부터 정수지 캐스터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네, 1시간 동안 달라진 시장의 관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위에 TS 인베스트먼트가 새롭게 올라왔는데요. 1시부터 창투사 관련주들이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연간 벤처 투자 시장 40조 원 공약 등 정부의 육성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살아 있습니다. TS 인베스트먼트가 대장주 역할을 하면서 현재도 급등세 지속을 하고 있습니다. 6위에 일신바이오도 새롭게 랭크됐는데요. 12시부터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이재용 회장이 삼성바이오로직스 송도 사업장에 방문하면서 바이오 사업 육성 의지를 재확인했는데요.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납품 이력이 있었다는 소식으로 관련주로 분류되고 있는 일신바이오가 수혜주로 주목을 받았습니다. 11위부터 20위도 넘어가 볼게요. 역시 창투사 관련주가 대거 올라왔습니다. 11위에는 DSC 인베스트먼트가 올라왔는데요. 세무 자동화 플랫폼 비즈앱을 운영하는 지엔터프라이즈가 시리즈 C 투자 라운드에서 총 165억 원 규모의 자금을 유치했습니다. 기존의 고릴라 PE가 보유하던 주식 전량을 인수하면서 DSC 인베스트먼트가 투자에 동참을 했는데요. 이 소식이 나오면서 급등했지만 이후에는 상승폭을 빠르게 반납하면서 큰 변동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12위에는 LB 인베스트먼트 역시 퓨리오사 AI 관련주로 꼽히고요. 갑자기 급등세를 보이면서 시장에서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15위에는 DS 단석이 올라왔는데요. 바이오 에너지 전문 기업으로서 1조 원 규모의 생산시설 투자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12시 지나가면서 거래량이 들어오며 급등세를 보였고요. 현재는 상승폭이 일부 줄어드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16위에 알테오젠까지 오후장 들어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다시 40만 원 선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19위에 한국 맥널티도 올라왔습니다.
임산부를 대상으로 임신성 당뇨를 검사하는 약품인 글루오렌지가 품절 사태를 빚고 있는데요. 산부인과에 비상이 걸렸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현재 임신성 당뇨를 확인하는 유일한 의약품인 글루오렌지는 한국 맥널티가 지분 66.97%를 보유하고 있는 자회사 맥널티 제약이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 소식이 나오면서 시장에서 관심을 받았고요. 19위에 우리산업홀딩스 급등세 보이고 있고 20위 전력설비 관련주 세명전기까지 새롭게 올라왔습니다. 이렇게 1시간 간격으로 달라진 시장의 관심 종목들을 살펴봤는데요. 빅테크 기업들이 AI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대규모 투자를 가속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내에서도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면서 AI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 속에서 관련주들이 강세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AI 관련주는 지금 우리가 신규로 진입해봐도 괜찮을까요?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네, 역시 새 정부 들어서 정책 기대감이죠. AI 관련된 종목들, 대선 이전에도 한 차례 급등을 보인 바가 있는데 대선 마치고 나서 지금도 급등 중입니다. 자, 그럼 금사전문가님, AI 관련된 종목들 정말 거의 폭등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이게 계속할 수 있을까 의구심도 들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신정부가 이제 들어서서 1호 공약이 바로 이제 AI잖아요, 그죠? 아마 AI가 가장 큰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중장기적으로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우리가 지역화폐라든지, 그죠? 또는 정권주 같은 종목군들, 신재생 에너지는 좀 단기적인 그런 이슈가 될 수 있으나 AI라고 하는 것 자체는 중장기적인 그런 측면에서 놓고 봤을 때 조정시마다 매수가 가능한 거죠. 그게 대장주가요. 저는 이렇게 항상 오늘이 월요일 날이죠, 그죠? 월요일 날 야인시대 리턴자 때 같이 저하고 같이 하는 파트너가 이재필 전문가잖아요. 이재필 전문가가 아마 솔트룩스에 대해서 엄청난 이야기를 해줬을 거예요. 아마 전문가 중에서 가장 먼저 아마 이재필 전문가가 이야기 많이 해줬을 거예요, 그죠? 제가 같이 이제 야인시대 히든카드 같이 하면서 저한테도 이야기를 많이 했으니까 나보고 형님 솔트록스가 좋으니까 회원들한테 이거 좀 잡아두라고 이야기하라고 나한테 이야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그죠? 이 종목이.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솔트록스라는 기업 자체는 이제 기업 자체를 놓고 보면은 기업이 지금 적자를 보고 있으니까 저는 어떤 종목을 저는 보냐면요. AI 관련되어 있는 종목, 저는 한가가 컴퓨터가 가장 괜찮습니다. 이 종목이. 실적도 나름대로 충분히 갖추고 있잖아요. 보세요. 이게 실적도 보시면은 충분한 실적을 갖추고 있는 기업이죠. 그죠? 1분기에 지금 84억이면은 여러분 올해 평균 이 한글과 컴퓨터가 평균 영업이익이 거의가 400억 정도 되잖아요. 그죠? 300억에서 400억 정도. 영업이익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잖아요. 지금 AI 관련되어 있는 종목을 매매하실 때 실적이 수반되는 종목군들을 매매하는 게 좋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이런 재무제표를 제가 보기 때문에 이제 공격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앞에 나와 있는 솔트록스 같은 종목을 매매하는 거고요. 좀 보수적인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주식이라는 것도 사람도 얼굴 생김새가 다 틀린데 이게 나와 있는 한글과 컴퓨터 나쁘지 않습니다. 이 종목도 워낙 지금 실적이 뛰어난 종목이니까 이런 종목군들은 주가가 조정시마다 매수하는 그런 전략이고, 그 다음은 우리가 AI 관련되어 있는 대형주 중에서는 카카오도 나쁘지 않죠. 한번 볼까요? 카카오잖아요. 오늘 카카오도 지금 얼마입니까? 약 13% 오르죠. 그러니까 AI의 대표적인 주자 아닙니까? 카카오 같은 종목. 이런 종목도 나쁘지 않죠. 그 다음은 네이버도 나쁘지 않고, 그죠? 네이버도 있잖아요. 지금 오늘도 네이버가 지금 보면은 장중에 주가가 약 한 5% 이상 상승했다가 지금 주가가 조정을 받고 있는데 우리가 AI 관련되어 있는 종목을 매매하더라도 종목 선정이 있어서 좀 재무 안정성을 갖추고 있는 그런 기업을 선택하시면 크게 무리 없어 보이고요. 우리가 AI가 여러분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AI가 여러분들 반도체도 있을 것이고, 그죠? 그러니까 적용되지 않는 AI가 없잖아요. 인공지능이라는 모든 분야에 적용되기 때문에 그걸 여러분들 한번 참고하셔가지고 AI 관련되어 있는 종목은 조정시마다
차기 주도주로서 전혀 손색이 없는 섹터입니다. 글로벌 이건 하나의 그런 유망 섹터이기 때문에 종목 하나 선택을 잘해서 가져가신다면 좋은 결과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역시나 이 AI주 사야 될까요? 라는 질문에 여기에도 종목을 살짝 숨겨주셨는데 어떻게 캐치하셨어요? 슬쩍 뭐 캐치가 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아마 그리고 보시는 분들도 조금씩 힌트를 다 얻어간 게 아닌가 싶기도 하거든요. 네. 그런데 의외로 채팅창에는 AI 얘기가 아니라 상상도 못한 음식, 먹을 거 얘기들이 아이스 깨끼와 날씨 때문에. 이런 얘기가 지금 도배가 되고 있습니다. 네, 재밌네요. 주스, 아이스크림, 예. 그리고 알테오젠이 오늘 또 급등을 하고 있어서 이 부분도 오전에. 많이 관심을 하고 그죠? 갖고 계신 것 같아요. 예. 네. 자, 그리고 후리지아님, 내 친구 할머니가 소주병 큰 거 주고 아이스 깨끼를 사가 소녀 준다고 봉창군형에 얹어놨는데 그만 없어졌더란다 녹아서. 우선 제가 번역을 해드리자면은 아는 할머니가 이 소주 빈병을 네. 바꿔서 아이스크림을 바꿨다. 예전에는 병 갖다 주면 돈을 줬으니까요. 네, 손녀를 주고 싶어서 예. 아이스크림 바꿨는데 아이스크림이 다 녹았다 이거잖아요. 그래서 주머니, 봉창 주머니입니다. 주머니에 넣어놨는데 그게 예. 녹아서 없어졌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고고님께서도 날씨 더우니까 건강관리 다들 유의하시라고 맞아요. 이렇게 글 남겨주셨어요. 프리지아님 뭔가 옛날 이야기 듣는 느낌이 딱 나서 재밌네요. 예. 자, 그리고 정말 딱 타이밍이 너무나 맞는다는 게 느껴지는 게 뭐냐면요. 네. 조금 전에 우리가 AI 얘기하면서 뭐 카카오 얘기도 했잖아요. 네, 네이버 카카오 얘기 다 해주셨죠, 금산점님. 그래서 지금 종목 진단이 딱 타이밍 올라왔어요? 맞습니다. 다음 종목이 뭐냐면요. 분노의 질주님이 갖고 계신 네이버입니다. 네이버를 신청해 주셨군요. 네, 18만 7천 원에 10%거든요. 정확히 지금 카카오와 함께 고민하고 계시는 거예요. 카카오에 비해서 너무 무거운 듯한데 카카오로 교체할까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오늘 카카오는 진짜 활벌 날아가거든요. 자, 전문가님, 네이버와 카카오 얘기를 앞서 좀 해주셨는데 이분이 정확히 지금 카카오만 오늘 너무 강하니까 네이버 이거 안 되겠는데 카카오로 갈까 이런 고민을 하고 계십니다. 어떤 판단이 좋을까요? 우리가 이제 주식을 하다 보면은요, 그 주식의 그 성격이라는 게 있어요, 그죠? 주식의 성격이 있어요. 그게 무슨 이야기냐면 사람하고 똑같습니다. 사람도요, 성격이 아주 급한 사람들이 있고요. 냉정한 사람들이 있어요. 주식도 우리가 그걸 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주가가 치고 나갈 때 빠르게 치고 나가는 종목이 있고 좀 느긋하게 치고 나가는 종목이 있고 한 1년에 상한가 한 번도 못 치는 기업이 있는가 하면은 조금만 탄력을 받으면 모멘텀을 쥐어지는 상한가가 연방 들어가는 기업들이 있어요. 5년 지나도 상한가 한 번도 못 들어가는 그런 기업들도 있죠. 이게 다 뭐냐, 기업의 성격, 기업의 키 차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 이게 사실은요, 이게 보면은 이게 카카오라는 종목 있죠. 한번 볼까요? 카카오가 지금 13% 급등하고 있죠. 카카오의 지금 시가총액 22조예요. 그 다음 이게 네이버 있죠. 네이버의 시가총액이 얼마입니까? 30조. 그죠? 약 10조가 더 많잖아요. 근데 카카오는 보시면은 주가가 좀 가벼운 편이고 네이버는 좀 무거운 편이죠, 그죠? 근데 사실 여러분들 주가가 내려올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카카오가 지금 16% 상승하는데 빠질 때도 16% 하락을 해요. 네이버는 그 대신에 더 적게 하락하겠죠. 똑같습니다. 따지고 보면 오를 때만 생각하지 마시고 내릴 때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고. 그리고 여러분들 이게 네이버라는 종목 자체는 실적은 사상 최대인데 주가는 최하 바닥권에 와 있잖아요. 저는 앞으로 네이버가 주가의 전 탄력이 앞으로 더 크게 나온다고 봐요. 이미 카카오는요. 카카오는 모든 자회사를 다 상장을 했잖아요. 그죠? 볼까요? 무슨 이야기냐? 이게 카카오는 카카오 게임즈나 카카오뱅크나 카카오페이나 그죠? 이런 자회사를 다 상장을 시켰잖아요. 그러나 네이버는 그렇지 않죠. 그죠? 네이버는요, 전혀 상장을 시키지 않고, 따라서 이런 종목군들이 앞으로 이번 정부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숨어 있는 이런 종목이 자산주라고 볼 수 있어요. 숨어 있는 자산주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여러분들, 최근에 CJ라는 종목이 주가가 많이 갔죠.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CJ라는 종목 보세요.
그럼 CJ 주가가 많이 가는 이유가 뭘까요? 저는 이 종목 지금도 저는 싸다고 보는데, CJ 올리브영이 있잖아요. 그죠? CJ 올리브영이 있잖아요. 요 기업이 이제 만약에 여러분들이 가치가, 이 기업의 가치가 만약에 PR을 10배 줬을 때, PR을 15배 줬을 때, PR을 20배를 줬을 때, PR을 25배를 줬을 때 다 틀리죠. 그죠? PR을 10배만 줬을 때요, 4조 가까이 돼요. 그러면은 CJ가 올리브영에 지금 지분을 51% 가지고 있죠. 그럼 2조 가까이 되잖아요. 그죠? 이런 숨어있는 자산주예요. 이런 게. 이런 쪽으로 매수가 들어온다고요. 그러니까 주식을 내가 알고 투자하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들 여기 나와 있는 네이버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네이버도 그런 걸 만들면 되겠습니까? 네이버도 여러분들 그 카카오처럼 그죠? 카카오처럼 카카오 게임도 만들고 카카오 뱅크도 만들고 카카오페이도 충분히 만들 수 있어요. 여러분들 네이버가 다 만들 수 있다니까요. 자회사 다 상장시킬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죠. 그죠? 따라서 이게 나와 있는 네이버는 그냥 그대로 가지고 계세요. 이분께서 매수한 가격대가 18만 7천 원에 10% 가지고 계시니까요. 이거는 추가 매수가 가능합니다. 제가 봤을 때 지금 자리 있잖아요. 지금이 오늘 장중에 주가가 5.9% 상승해 지금 주가가 19만 7,600원이니까 기다리고 있다가요. 제가 매수감 알려드릴게요. 추가로요. 5% 정도 더 매수하셔도 돼요. 19만 내일이라도 있잖아요. 19만 6천 원 정도 있죠. 이 정도 내려오면요. 이 정도 이렇게 내려오게 되면 추가로 하세요. 얼마 정도? 5% 또는 10% 정도 추가하면은요 20%가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얼마까지 가져가시면 되냐면 제가 월봉을 놓고 보시면요. 이게 월봉 차트 보세요. 월봉 차트를 놓고 보시면요. 주가가 이제 있죠. 이제 돌아서는 모습이 나와주고 있죠. 이제 돌아서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얼마까지? 짧게는 22만 원이죠. 좀 여유가 되면은요. 23만 원까지 가져가시면 되고요. 좀 중기로 보시려면요. 25만 원 이상 가져가셔도 돼요. 요 세 개 중에 하나 결정하면 되잖아요. 제가 항상 이야기할 때 단기라고 이야기하는 단기가 있고요. 그 다음 여유가 있어요. 그 다음은 중기가 있어요. 그럼 지금 자리 잡으면 되잖아요. 19만 6천 원 정도 내려오면은 추가 매수해서 짧게는 22만 원, 길게는 25만 원까지 가져가시면 전혀 무리가 없으니까 그런 전략을 한번 구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네이버 살펴드렸습니다. 추가 매수가 가능하겠고 이 가격대도 기간에 따라 상세히 안내를 해드렸으니까요. 참고를 꼭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당장은 이 다른 게 또 남의 떡이 더 좋아 보일 수도 맞아요. 있지만은 충분히 좋은 종목 잘 갖고 계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시네요. 저희 마지막 종목 네이버로 마무리를 해보죠. 네, 자 그러면 오늘 함께해 주신 금산 전문가는 아쉽지만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토마토 투자클럽 금산 전문가와 함께 종목 진단 받아봤습니다. 정말 많은 얘기를 들어본 것 같습니다. 종목은 사실 딱 3종목 진단 받아봤는데 그 그래요? 안에서 너무 많았죠. 전 3개보다 훨씬 더 들은 것 그쵸. 같았어요. 왜냐면 종목이 한 종목을 진단 신청을 하면은 네. 2종목, 3종목이 나오니까 그쵸. 마치 2배, 3배 주는 아낌없이 주는 나무 내지는 네. 자판기처럼. 네. 자, 이렇게 금산 전문가와 함께 종목 진단 오늘 다 맞춰봤고요. 이쯤에서 오늘의 레퀴즈 주제, 새 대통령에게 추천하는 도서 1, 2위까지 공개하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자, 과연 어른 김장하 대 소년이 온다 1위가 어떤 책일까요? 바로 공개해 주시죠. 자, 1위는 바로 그렇습니다. 역시 한강 작가 노벨 문학상에 빛나는 소년이 온다 1위였습니다. 2위가 어른 김장하 이렇게 좀 나와 있군요. 네, 그래서 뭔가 이 역사인식에 대한 니즈, 이 국민들이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이 추천 도서를 통해서도 알 수 있었고, 맞아요. 그리고 또 어른 김장하 선생을 실제로 이 대통령하고 만났었잖아요, 후보 네. 시절에. 이런 부분들 또 다큐멘터리에 한껏 녹아 있으니까 서적을 또 추천을 해주시네요. 네, 자 이렇게 해서 5가지 책을 찾아봤는데 여러분의 선택은 어떤지 봤더니요.
이렇게 결과가 나왔어요? 왜 좋은 일자리는 늘 부족한가가 1등이라고 꼽아주신 분이 40%입니다. 제일 많았군요. 그리고 오히려 반대로 소년이 온다가 꼴등으로 투표가 됐어요. 그러니까 아마 많은 분들께서 에이 소년이 온다는 요즘에 너무 유명했으니까 설마 저게 일이겠어? 맞아요, 여러분 맞아요. 대중의 선택은 항상 제일 뻔한 대로 흘러가는 겁니다.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실제 설문조사 결과와는 조금 오늘 다르게 투표가 나와 있군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잠시만요. 토마토 증권통 대통령님 하얀 마음 109 추천합니다. 이 109 얘기를 왜 이렇게 많이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네. 이 얘기는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넷캐쇼는 여기서 인사드릴 텐데요.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 많이 전해드렸습니다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이 점을 꼭 기억해 주시고요. 오후장도 투자 잘 하시길 바랍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